네, 오늘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제가 하실만 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힘드십니까? 힘에 실제로 좀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업무 강도가 너무 셉니까? 강도가 세기보다는 이 양측 진영에 이해가 관계가 부딪히는 게 좀 많아요. 정신적 피로가 심하시군요. 예, 그런 게 쉽게 말하면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에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팩트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도 조금 난감할 때가 있고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접근하기도 좋을 때가 있고. 그렇죠. 어찌보면 2년 갈등에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공간이 역사 공간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보훈부의 업무니까 예,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찌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티셔야죠. 그래도. 현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안 의결은 됐고 혹시 해임 제청하셨습니까? 아니 그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네. 그 직위를 박탈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절차가 예, 있습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청문 절차?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얘는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을 해가지고 우리인데 오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은 우리 본부에서는 청문회를 다시 하면서 그 김현석 관장님 그래서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 절차를 거쳐서 해임 건의하든 그것을 수도받든 이렇게 합니다.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또 나중에 해임 청문 절차를 또 거쳐요? 네, 그 행정 절차법에 직위 이 자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리를 박탈하는 그런 난건은 필히 그 의견 진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청문회 절차. 그럼 그 절차는 뭔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시간은 1월 말 2월 초쯤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해임 요구의 근거가 됐던 것이 이제 감사 결과 14건의 비위였잖아요. 네네. 근데 좀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해임 말고요. 예.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어서 사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김영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의 정관이라든가 예. 법 1조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합하지 않는 여러 언행이 있어서 예.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나 이런 거 보면 법카 유용도 있고 네네. 그럼 이게 고발 사항이 될 수가 있고 네. 고발이 되면 과태료가 최고 2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네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리까지 이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카 유용 같은 경우에 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 사학자로서의 그분의 소신에 대해서는 저는 한 3시간을 만났었습니다. 3시간 만났습니다. 예. 사학자로서의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난 존중한다. 그래 예,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예. 이제까지 언행이 참 부적절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다면은 독립기념관 정관이라든가 독립기념관법 1조에 의해서 자리를 내놓는 게 안 맞나는 게 저의 판단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이분 보고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튼 좀 중간 정리하면 보훈부 입장에서는 뭐 해임 절차를 모두 끝내는 걸로 상황 종료. 고발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고발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거 고발거리 같아.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기념관 공간을 이제 무상으로 어떤 뭐 예배를 하게 하고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해임 의결 후에 김영석 관장의 항변이 나오기를 해봤자 다 해서 20몇만 원이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그거는 맞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사학자로서의 소신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존중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어떤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그분이 내한테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대학 때 다니면부터 지도교수로부터 사학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했던 이야기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럼 독립기원관이 어떤 곳입니까? 그 독립 자주에 대해서 예를 국난극복사 발전사를 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제 시대의 우리나라 국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임봉길 의사의 그 자녀들이 했던 말이라든가 그런 걸 왜곡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님 말씀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만나보니까 이제 그분의 역사관이 뭔지는 알겠더라 하지만 그건 그분의 역사관이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걸맞은 역사관은 아니더라.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두세 번 이래 발언하는 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내가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정말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차를 감사 절차도 뭐든 바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사실은 김영석 관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광복 회장께서 이종찬 회장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도 하셨고 안 맞는다 독립기념관하고. 근데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이 됐던 데에는 뭔가 제도상 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그 임명이 됐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정권의 여러 가지 기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조가 그러니까 그 기조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분을 기념관장에 임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단할 장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장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정부 정권의 기조가 그리 가면은 아마 같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 구성에서 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독립유공단체 쪽에 그 저기 지분이라 이런 것들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향후 어떤 문제를 우리 보완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여러 가지 이 후임 어느 분이든 독립기념관장을 또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에서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그 사회의 공론화에서 문제가 없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구체적으로 대안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그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언행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또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경 대령, 그 국고유공자 지정 취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절차상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취소해서 하고 나면 보훈심사위원회 다시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어떤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걸 신청하신 분이 손자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손자분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바로 직계 아들, 딸, 직계 부모만 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직계 좀비소까지만. 그리고 손자는 원래 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관행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 국방부에 무공수훈 받은 사실이 맞느냐 확인을 하고 맞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경찰청에 범죄 경력이 있나 없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매뉴얼에 의해서 실무자들이 그 두 가지가 없으면 무조건 없으면은 실무자들이 보훈심사위원회 해부하지 않고 이제까지 발급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이 절차를 좀 엄격하게 했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국가본부 간부들에 대해서 현대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정말 교육을 해야 된다. 놀랍게도
제주 4.3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당시에 이 뭐 진압을 했든 아니면 피해를 했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예. 국가본부 국가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안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예.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알았더라면은 한 번 더 들여다보죠.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단 예를 들어 절차에 손자는 자격이 없다. 그래 되면 일단 한 번이라도 그러게 되면은 지금 국가유공자 지금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한 게 손자인데 손자는 지정 그 요청 권한이 없다면 네. 무효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그러니까 걸로 그 절차를 취소하는 거죠. 절차를 취소. 예. 그러면 국가유공자 지정도 자동 취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동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되면은 국가가 직권으로 그걸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여부를 지정을 판단. 할 수 있는데 그래 되면 국가보훈부에서는 직권으로 그걸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그래 되면 국가보훈부에 다시 한번 올려서 심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취소를 하든 그러면 절차가 2단계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정 취소 절차를 먼저 거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직권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절차가 또 있게 되는 거고. 보훈심사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다시 해달라.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손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라는 어떤 근거는 무공훈장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록이 없다면서요? 예? 기록이 없다면서요? 기록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1950년, 1952년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네. 기록인데 구체적인 공적 사항은 없고 바로 그게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 기록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했다.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그걸로. 그 당시에 1950년 12월 30일에 한 2만 8천 명이 무공훈장이 나갔어요. 그게 6.25 때잖아요. 예. 전쟁 때에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국군 4기 학년으로 해서 그때 다 같이 나갔더라고요. 이거는 박진경 대령은 1948년에 제주에서 이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정부 수립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면 당연히 제주 4.3 뭐 진압의 공고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이 그냥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분으로 사람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52년도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공훈장 서훈 자체를 손댈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 되면은 그게 참 국민 정서에 서로 진영 간에 내가 그랬어요. 그건 참 조심스러운 문제다. 옛날 말로 하면 그 부관 참시하는 건데. 부관 참시요? 예,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근데 조심을 해야 된다. 역으로 제가 한번 이런 상황을 이건 이제 박진경 대령권에서 벗어나서 좀 추상화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정 정권이 어떤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보편적 인권 개념에 기초해서 볼 때 해당 사항이고 오히려 반인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훈장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대사의 12.12에 바로 강요했던 그렇죠. 분들은 다 서운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서운 취소가 결정됐는데 현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충분히 그래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 겪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75년 한 거의 80년 전 과거사입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현대의 잣대를 가지고 다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 국민 정서라든가 통합에 오히려 그럼 도움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주 4.3 그 유족들이라 바로 내려가서 정말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과를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 본부 잘못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본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보수 진영이지 않습니까? 예. 만나서 저녁을 하면서 자초지종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또 입장이 달랐어요. 이해를 하던가요?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2시간 동안 다음 딱 가니까 아마 첫 마디가 우리는 뭐냐? 군인, 경찰 우리는 뭐냐? 예. 아무 소리 하고 있다가 좀 자초지종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제주 4.3의 양민들은 그 시대 국가폭력의 희생자다. 군인 경찰 등 그 시대의 아픔이고 또 그 시대 남대로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에서는 두 진영이 서로 막
손잡고 화합해서 이제는 지나간 역사를 하고 화합하는 그 행사를 하는 게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제 음악이 그걸 가지고 다시 꺼내면은 정말 국민 통합에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입장 정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그럼 보수 단체도 장관님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는 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보훈 단체장들이 대부분 보수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큰 반발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아마 그 유가족이라든가 그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우리 이 국가본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정서적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왜 그래 받았으면은 집에서 그냥 간직하지 그걸 왜 언론에 발표를 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걸 안 여쭤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그 중국 갔을 때 같이 가셔서 상해 임정 청사도 둘러보셨잖아요. 네. 상태가 어떻던가요? 상태는 그 1호부터 12호까지 1, 2, 3층이라 건물이 있는데요. 별 의학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고생을 하셨구나 하나. 두 번째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 전당 이걸 조금 좀 시설 재정비해 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나라 국력에 걸맞도록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뭐 시설을 개조해서 하겠다는 것도 뭐 거절을 했습니다. 다 막았대요?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보관할 테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게 중국. 네. 한국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마세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안 했다면서요, 근데. 그걸? 그래도 이제 보존을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보존했지만 좀 역사 보존 지역으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도 그걸 뭐 재개발한다 해가지고 뜯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행인데 좀 어떤 내부 관리도 좀 하고 좀 뭐 낡고 이런 것도 좀 손줘 보고 이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그거는 안 돼도 현재 그 원형은 어느 정도 보존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3, 4, 5를 저희들이 쓰고 있었는데 1, 2호까지 더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립 관련되는 뭐 선물 있잖아요. 굿즈 이런 것도 좀 판매를 하고. 거기서? 영상실도 하나 만들고 상설 전시장도 하나 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전시를 딱 하루 하고 바로 그러면 거두더라고요. 좀 얘기 좀 합의는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상해시하고 황포구청하고는 이제까지 이야기하면은 오불가는 아이고 막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기다려 듣고 협의를 좀 해보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 그리고 효창운동장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9년도에 서울시하고 국가본부에서 그때 그 당시 예산 1,700억을 가지고 5대5로 다시 재개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휴식 공간, 운동 공간도 두고 우리의 독립 지사들의 선열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추진을 못하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국립묘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묘지 마을 빼고 그냥 공원, 선열도 뭐 독립공원 이래가지고 밑에 운동장도 조금 리모델링 한다 합니까 해서 그 주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도 좀 없애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서울시 중간에 또 하나의 휴식 공간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좀 탄력은 좀 붙겠네요 그러면? 바로 이제 왜냐하면 19년도 해놨던 기본 설계가 있었잖아요. 이미 준비된 게 있으니까 실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실행으로 바로 들어가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1,700억이었으면 지금은
좀 늘었다고 봐야죠. 그러게요. 그러면 독립공원으로 한다면 거기서 이제 조성되거나 정비될 핵심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밑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입니까? 운동장에 이 담이 있어 그걸 다 헐고 예.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지금은 축구장인데 그걸 조금 뭐 배드민턴장으로 하든 족구장으로 하든 다른 거로 여러 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언급을 네.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취지실까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놀란 게 그겁니다. 현재 우리가 87년 그 헌정 체제에서 살고 있고 87년 지금 헌법 이걸 위해서 60항쟁을 비롯해서 전 대일이 이한열 그다음에 뭡니까 노동 열사들 이런 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룩한 것이 현재 헌정 체제인데 이분들이 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내가 조금 비판이 될지 모르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뭐 하셨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추진을 할 때마다 보수 언론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의원 중에도 대상이 될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 머리 깎는 거냐 밥통 챙기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 의원님께서 이 인원을 많이 해서 막말로 이제 셀프 저걸 하느냐 비판은 있었습니다. 비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 다 빼고서라도 했어야죠. 그래도 이번에는 이런 최소 줄였습니다. 기준을 좀 다시 예. 좁힌 겁니까? 사망 부상자들 위주로. 사망 부상자들 위주로 하고 현재 연세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그때 민주화 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민주유공자로서 여도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도 못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제 패트 태웠으니까 6, 7월 정도 되면은 알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해서 유공자로 대우할 겁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 좀 강화 부분들 좀 지금 마련하신 겁니까? 네네. 그거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독립운동하면 1, 2, 3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고쳐서 예. 최초로 예우되고 보상을 받는 분들보다 한 대 더, 2대까지는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현재 그 개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야의 별 이유는 없습니다. 법 개정 예. 바로 될 거라고 보시는 됩니다. 거고. 되는데 예. 여당 야당 의원이 다 돼 있는데 국회가 지금 정상으로 좀 안 되다 보니까 몇 달은 늦을 겁니다. 올해 중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 되면은 1, 2, 3, 4대가 보상 못 받았다. 네. 그럼 4, 5대가. 예. 그래서 5대, 6대가 예. 1, 2, 3대가 못 받았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4대, 5대가. 그럼 보상 규모도 좀 사실은 좀 올려야 보상금에는 현재 저희들이 독립훈장을 나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월 연금 형태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맞춰서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그거? 한 2,600여 명이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고요. 네. 예산은 연간 한 600억 그 정도 됩니다. 600억. 예. 1인당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1인당은 월 한 150부터 시작해가지고 4, 500 이래 올라가면은 1인당 연 하면은 한 2,000부터 6,000, 7,000 그 정도까지? 예.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